조계종이 선명상 대중화를 이끄는 가운데 명상 인구 저변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내 사찰과 교육지원청이 마련한 인성공유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명상이 뜨거운 호응 속에 성립됐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국회 정각회의 7월 정기법회 법사로 나서 정치권의 화합을 촉구했습니다.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풀이한 책이 나왔습니다. BBS-TV 정토 16관법에서 실천법문으로 화제를 모았던 구선 스님이 그동안의 방송 강의를 모아 신간 천도를 펴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의 을사년 가사불사 생전예수제가 어제 입제에 들어가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집니다. 생활불교 실천도량 포항 해원사의 회주 법광 스님이 BBS 수요법회에서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하며 BBS의 사업건립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올 여름 휴가철부터 사찰에서 전문적인 선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명상 인구 저변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의왕 청계살은 어린이,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명상을 배우고 다양한 불교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청계사와 안양 과천교육지원청이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해 마련한 인성공유학교와 투게더 숲학교 프로그램이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감성의 불교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현장,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의 청년고찰 청계사 설법전에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들이 모여 명상 수업을 함께합니다. 강사의 지도에 따라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눈과 코, 입 등 5가지 감각을 집중시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평소 어렵게 느꼈던 명상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며 환한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몸이 서로 어떻게 돼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도 잘 쓰고 몸도 잘 쓰다 보면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고 몸을 잘 다스리고. 의왕 청계사와 경기도 안양 과천교육지원청이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해 마련한 학교 밖 프로그램, 지역 맞춤형 인성공유학교와 투게더 숲학교 프로그램이 청계사 경내에서 펼쳐졌습니다. 명상체험에 이어 가족들이 스트레칭을 함께하는 시간, 엄마와 아빠, 아들, 딸이 손을 잡은 채 서로의 몸을 쭉 펴주고 따뜻한 마음까지 전하다 보면 어느새 가족 간의 사랑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청계사에 모인 아이들과 부모들은 우리 가족 행복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에 서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나누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상하고 문화재 체험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거 했는지 또 첫째 날 뭐 했죠? 징볼, 풍경, 또 둘째 날 다도, 숲체험. 아이들과 부모들은 이어 청계사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둘러보고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청계사의 불탑과 불화, 동종, 목판 등 문화유산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아이들은 보물 제12로 청계사 동종 모형 등을 만들고 문화유산 그리기 체험을 통해 평소 잘 몰랐던 문화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불교 문화에 흥미를 갖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열반이란 뜻은 뭔가 번뇌를 다 태워 없앤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승에 살아서의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이나 이런 모든 업을 다 태워서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부처님의 열반상이다 하면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계사와 안양 과천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과 6월 2달간 모두 6회에 걸쳐 인성공유학교와 투게더 숲학교를 주말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청계사가 지역 교육계와 함께 마련한 학교 밖 교육 인성공유학교는 천년고찰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다도와 명상 등 불교 문화를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계사는 특히 조계종의 주요 정책과제인 선명상과 연계한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 개발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품은 천년고찰의 공간적 장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보급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새로운 감성의 불교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때 천년의 자연경관과 전통 문화를 활용한 청계사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미래 세대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와 소속 말사들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신흥사 3조 스님과 권봉사 주지 현담 스님 등은 어제 총무원장 임시집무실인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 3층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3조 스님은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등을 비롯해 본 말사 스님들이 기부를 제안한 덕에 힘을 모으게 됐다며 빠른 피해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인명피해로 크게 번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번 화재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좀 더 안전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게 가장 안심이 되고 다행스럽고 다시 이렇게 복원 리모델링해서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문제니까. 한편 3조 스님은 이 자리에서 과거 신흥사가 서울 흥천사와 갈등을 빚었던 것과 관련해 깊이 참회한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을사년 가사불사 생전예수제 입제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열린 생전예수제는 살아생전에 스스로를 위해 지내는 천도의식을 통해 생사의 무상함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는 참회 수행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49일 동안 매주 수요일 불공과 법문, 천도제가 마련됩니다. 법문은 어제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과 다음 달 5일에 법계위원장 법산대종사와 통도사 율주 덕문스님의 법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함께 통도사는 영산전에서 전통가사 전시와 가사 제작을 하며 다음 달 12일 가사 이훈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불자 국회의원들 모임인 정각회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을 법사로 정기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상진스님은 정치권의 화합을 촉구하며 현세의 고통과 전생의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국회 내 법당 정각선언 법석에 오른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매달 열리는 정기법회지만 상진스님의 감로법문을 듣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참석자들이 모였습니다. 자신을 인욕스님이라고 소개한 상진스님은 먼저 여야 의원들에게 참회와 인욕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원한은 모래 위에 새기듯 내려놓는 게 불자의 자세라고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현세는 전생 빚 갚으니까 착한 마음을 갖고 모든 걸 용서해라. 원한이 맺힌 것은 모래밭에 새겨버려라. 그리고 전생 걸 잊어버려라. 돌아갈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그냥 두면은 모든 것은 사그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설하며 정치권의 화합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스님은 하화 중생의 자세도 강조하며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먼저 낮추고 다가간다면 국민과 나라가 이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석 대중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낮추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보고 낮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선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 때, 평소 때도 하화 중생하면서 가서 손 한번 잡고 어루만지면서 제가 뭐 해드릴 건 없습니까? 정각회 회원들은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새 정부 출범 초기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각오를 저마다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좀 싸우지 말라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 내용 중에서 정치는 노력하는 것이지만 선정은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이 저는 좀 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라든지 그런 법안 과정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해서 잘 해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받아들였습니다. 상진 스님의 통합과 상생의 메시지는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권에 깊은 깨달음을 울렸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국내 관음성지 33곳을 돌며 지역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33 관음성지 순례 두 번째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은 어제 조계사 관음전에서 2025년도 33 관음성지 순례 2차 회양식을 열고 박치민 BBS 대구국장 부부 등 참가자 29명에게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보은 법주사와 하동 쌍계사, 순천 송광사 등 대표적인 관음성지 33곳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여러 해에 걸쳐 방문해 인장첩을 받았습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 하원 스님은 순례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행위로 여겨지지만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성숙과 수행의 과정이기도 하다며 이들을 축하했습니다. BBSTV 정토 16관법에서 실천 법문으로 깨달음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구선 스님이 신간 천도를 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바느질도 수행임을 일깨워 큰 울림을 줬던 스님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 강의를 모아 천도에 담았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본성은 편안한 마음과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마주보는 것이고 삼선은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능연해주는 것이다. BBSTV 구선 스님의 정토 16관법 제6강에서 스님은 과거 80대 보살이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고 묻자 당시 이 보살이 일상에서 무념으로 늘 해왔던 바느질을 하는 게 곧 참선이고 연불이자 수행임을 일깨워줬다고 전해 큰 울림을 줬습니다. 바느질하면서 편안하고 바느질하면서 아무렇지 않으니 그 보살님한테는 그게 참선이고 연불이고 그게 수행입니다. 그냥 그걸 하십시오. 그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고, 나는 항상 깨닫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지금까지 몰랐다고. 구선 스님은 방송 강연과 함께 경북 연화사와 서울 선남영상원을 오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꽃다가올 칠석과 백중 사이 천도의 의미가 더욱 각별해지는 요즘 축하 꽃다발과 박수 속에 공덕 공양과 깨달음 공양으로서의 천도를 일깨워주는 저서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음식 공양보다는 선근 공양,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거기서 쌓아진 선근을 오히려 공양하고 법 공양, 내 깨달음을 공양하는 것이 더 크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공덕 공양과 이 깨달음 공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스님의 신간 천도는 방송에 참여한 사부대중이 실참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저서와 방송의 상호작용 속에 자기 천도로서의 깨달음이 더욱 널리 알려지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토 16관에 참석하는 그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은 이 수행을 한 번씩 다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강의를 한번 정리해드리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도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천도라고 한 것은 이것이 곧 깨달음이 자기를 천도하는 것이니. 방송에 이어 신간으로 찾아온 구선 스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생활불교 실천도량 포항 해원사 회주 법광 스님이 BBS 수요법회를 찾아 육바라밀을 실천해 행복의 문을 열자고 설법했습니다. 법광 스님은 가는 곳마다 부처님이고 하는 일마다 불공이라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강조하며 방송으로 불공을 올리는 BBS를 위해 사업 건립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열린 BBS 수요법회. 포항 해원사를 총본산으로 한 용화미륵 선불의 불자 300여 명이 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용화미륵 선불의 회종이자 해원사 회주 법광 스님의 특별 법문에 함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스님은 이날 새벽 포항에서 출발해 안개자욱한 문경세제를 넘으며 문득 깨달은 바를 설하면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짙은 운모가 생겨서 앞이 안 보이고 좌우가 안 보이고 순간적으로 그 운모가 또 사라져서 산하대지의 신선함이 이른 새벽의 신선함이 육감으로 다 느껴진다. 불교는 무엇보다도 참된 나 자신을 찾는 이 길, 구도의 길, 이것을 불교라고 이야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광 스님은 화엄경의 처처불상 사사불공,
가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하는 일마다 불공이라는 구절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스스로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물질이 아닌 정신적 성장으로 자존감을 채우기 시작하면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자연히 기도와 수행을 통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장에 대한 행복이 눈에 보이고 나면은 기도 수행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처처불상사사불공에 대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생활불교를 실천하며 장학사업과 자비나눔 활동을 이어온 스님은 육바라밀을 통해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법광 스님은 방송 포교에 앞장서는 BBS 불교 방송의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서진영 사장에게 사업 건립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하며 법회를 회양했습니다. 이 육바라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만 생각하시고 내 목적하는 바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내 인생의 행복을 내 스스로가 열어나갈 수 있는 이 방법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기 안의 불성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는 법광 스님의 법문은 BBS TV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오송 보건의료 행정타운 불자연합회가 MZ세대 명소로 꼽히는 저스트비 홍대선언 주지 준한스님과 함께 신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한스님은 그제 오송 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법회에서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한다는 자등명, 법등명을 생활화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 모르고 산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는 바로 그거예요. 이 마음이 광대, 원만, 무의 대비입니다. 크고 넓고 걸림이 없고 대자유로운 마음. 준한스님은 지난 2022년 저스트비 홍대 선언을 창건해 청년세대 포교에 매진 중이며 현재 국회 정각회 지도법사와 조계종 계단위원회 비국의 교수 등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까지 163km에 이르는 수행순례길을 개척해 전 세계 수행자들과 함께 참나를 찾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저스트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명상센터를 창건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STS 도시개발이 동국대학교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 전달에 동참했습니다. 김현석 STS 도시개발 회장은 최근 동국대 본관 총장실에서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윤재용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부처님의 인연법에 따라 좋은 분들을 만나러 온다는 반가운 마음으로 왔다며 동국대 발전의 기금이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진제약이 직장생활과 학업생활을 병행하는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김대암 우진제약 대표는 최근 동국대 본관 건학위 회의실에서 미래융합대학 불교동아리인 퓨처핸즈업 학생 10명에게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대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기회로 2년이 된 장학생들은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과 야간에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월이 흐른 뒤에 여러분도 장학회에 동참해 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돼줄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은 김 대표에게 대학 발전과 불교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으로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김 대표는 동국대 사회과학대 불교동아리 템플 애플에도 장학금을 전달하고 베트남 유학생에게 후원금을 전하는 등 꾸준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각종 종책 사업과 대사회적 활동에 대해 자문 역할을 담당할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을 대외협력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총무원장 직속으로 지난해 신설된 대외협력 자문위원회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 등과 소통하는 등 대외협력에 도움을 주고 참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태고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태고종은 문화 콘텐츠는 어마어마하게 갖추고 있지만 이것을 드러내는 기술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받아들이고 그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전 법제처장이었던 김형현 변호사와 중앙승가대 최종남 교수,
천우정 국회 정각회 사무국장,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등 정치와 행정, 학술, 교계 분야의 인물들로 구성됐습니다. 충남 보령 국가유선지킴이 봉사단이 국가유선지킴이의 날인 지난달 22일 보령 성주사지 천년역사관에서 개최한 삼형대사 유목특별전을 찾아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승병들의 활동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하여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과 미래 자라는 2세들에게 새로운 불교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드러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로 7회째인 국가유선 지킴이의 날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과 어진을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지켜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됐습니다. (7월 3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